오늘도 암호화폐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미국 증시는 연이어서 상승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는 약간의 약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29,286달러에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말 동안에는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것인가? 살짝쿵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미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들으면 발끈할 것 같은데 중국인들에 대한 비호감도라고 해야 될까요?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한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자, 근데 문제는 브릭스 국가에서 8월 달에 공식적으로다가 새로운 통화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같은 경우는 브릭스 국가들 사이에서도 외면을 당하고 있다. 인도 같은 경우 67%가 중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했으며 브라질은 48%,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40%를 중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라는 답변을 했는데요. 설문이 진행됐었던 모든 국가들에서 저번 조사 때보다 중국을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수치가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 외 일본 87% 어마어마하고 호주도 87%, 미국 83%, 캐나다 79%, 독일 76%, 한국은 77%로 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인접한 국가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해서 질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국은 왜 77%밖에 안 될까? 이유는 간단하죠. 한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이 아마 설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 77%밖에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이 한 축이 되어가지고 발행되게 되는 브릭스 국가 통화 출시가 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로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전문가들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에서 암호화폐 자체 수탁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당연히 갈 길은 아직도 먼데요. 해당 법률이 제정되기까지는 하원 본회 그리고 상원까지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근데 민주당의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작은 좋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워렌 데이비슨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체 수탁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자유에 반대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산을 통제하기를 원한다. 자유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미국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자유였었는데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와 동시에 계속해서 미국에서 암호화폐 채굴 산업을 쪼아대니까 백악관부터 시작해가지고 쪼아대니까 암호화폐 채굴기 업체들이 어디로 가느냐? 러시아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비트메인, 마이크로비티 등등이 러시아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러시아만 가겠습니까? 미국을 떠나가지고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가게 되겠죠. 다음으로는 블룸버그에서 게리 겐세이한테 물어봤습니다. 현물 비트코인 ETF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냐? 과거와 비교를 해봤을 때 최근 상장들 같은 경우는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게리 겐슬러 제대로 된 대답은 피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ETF의 신청은 최종적으로다가 본인을 포함한 5명의 위원들에게 회부되어 오는 것으로 미리 판정할 수 없다. 한마디로 나도 몰라 묻지마라고 답을 한 다음에 뒤끝이 얼마나 강한지 한 번 더 쏘아붙이기를 암호화폐 영역에는 규제 준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규제를 안 만들어 놓고 규제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리 겐슬러. 정말로 정신병에 걸린 것인가? 이러한 게리 겐슬러에 대해서 트레이딩 경력 거의 50년에 달하는 피터 브렌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SEC 위원장 겐슬러 이 새끼는 투자자 보호에 실패한 권력의 굶주린 대머리다. 이 대머리라는 표현을 또 적나라하게 쓰면서 게리 겐슬러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게리 겐슬러는 레프코, MF 글로벌, 페러그린 등 선물 중개업체 파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때도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던 녀석이었었다. 이놈은 정말 무능력한 놈이다. 그리고 FTX 붕괴에도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FTX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제 정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용자들의 자금을 훔쳐가지고 정치인들에게 뇌물 공세를 한 샘 뱅크만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중단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죠. 해당 소식과 함께 유유히 씩 웃으면서 이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는 샘 뱅크만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노니까 안색이 좋습니다. 실크로드라는 웹사이트를 만든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웹사이트를 만들었다는 죄로 종신형을 2번이나 받았으며 토네이도 캐시 그거 만든 사람도 깜빵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고객 자금, 횡령 등등 나쁜 짓을 굉장히 많이 한 이 샘 뱅크만 같은 경우는 말짱하게 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처사에 대해서 어째서 공화당은 가만히 있는 것이냐 몇몇 사람들은 묻곤 한다라고 하는데요. 자, 샘 뱅크만 같은 경우는 그를 조사했었던 의원들에게 30만 달러를 준 데서 그치지 않고 공화당의 케빈 메카시 그리고 맥코넬에게도 수백만 달러씩 쳐먹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는 부패하다 못해 문드러져 가고 있는 미국. 역사는 반복된다. 과거에 수많은 왕국들이 이런 식으로 부패에 얼룩지고 나서 나라가 무너졌었던 이력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어이없는 사실은 이런 샘 뱅크만도 그렇지만 지금 헌터 바이든에 관련된 논란이 커지자 미국 정부에서 UFO를 다시 주제로 삼아가지고 개돼지들의 시선 돌리기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먹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와가지고 피터 브렌트의 의견이 계속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승인이 돼도 시장에 영향이 미미할 것이며 비트코인 반감기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에 큰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다. 비트코인과 다른 자산 시장 간에는 상관관계에 의미가 아무것도 없고 비트코인은 먹이사슬 최상위 포식자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내가 48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배운 점은 진정한 스마트머니 및 큰손 투자자들은 특정 이벤트 이전에 움직이고 가격은 이를 선반영한다는 것이다. 즉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것이 정답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ETF 승인과 반감기 직후에 비트코인 가격은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요? 바이낸스의 CG 같은 경우도 반감기가 시작되는 내년이 아니라 2025년부터 대불장이 시작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반감기 때 기다렸었던 사람들의 실망을 안겨주고 불장이 그리고 상승장이 나중에 오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편 꾀꾀 오리 선생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내가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맞췄었는데 올해는 감을 잃었다. 근데 뭔 소리야. 나는 지금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인데 악재가 나왔을 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고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라면 반대로 하락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로 나는 16,000달러대 비트코인 사가지고 37,700달러대 판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블랙락 등등이 현물 ETF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잠깐 반짝했었던 비트코인 지금 다시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것인데 자 과연 꾀꾀 오리 선생이 이야기를 한 대로 비트코인은 과연 지금부터 하락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인가? 자, 그 다음에는 일본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정책을 중단한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수익률 제어 곡선의 상단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긴축 통화 정책에 시그널을 보냈다. 이렇게 되면은 정책 변화로서 유동성이 위축되며 비트코인 및 위험 자산에 부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 하락세를 가중시킬 수 있다라고 코인데스크는 해석을 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다시피 엔화가 싸가지고 투자를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런 식으로 정책이 변경되게 되면 엔화가 강세를 띠게 될 수가 있겠는데 비트코인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 자, 그 다음으로 주말입니다.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 가격 개다리춤을 추고 있는 가운데 바이빗 등등에서 숏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지지 구간에서 숏을 친다.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로만 분석가는 비트코인의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해가지고 상승해버리지 않겠느냐. 원래는 28,000달러까지 갈 줄 알았는데 지금 버티는 거 봐가지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크립토 체이스 분석가 같은 경우도 떨어질 거였으면 진작에 더 세게 떨어졌지.
버티는 거 봐서는 오히려 3만 달러대까지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반면에 분석가 멀프스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손절가는 3만 달러 훨씬 위에 잡아놓은 것인데요. 3만 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숏을 때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말에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될 것인가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트레이더 팀 같은 경우는 나를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봤을 때 라이트코인 크게 위로 한 방 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15달러까지 한번 가지야. 그리고 알트코인에 대한 희망 회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맥스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 시총이 와이코프 축적 이론을 따라가게 되면서 크게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려면은 지속적으로다가 비트코인도 상승을 같이 해줘야 될 텐데, 자, 그 반면에 고래 중에 한 마리가 34,600개의 이더리움을 바이낸스로 집어넣었습니다. 이 사람의 매수 가격은 1,737달러였었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던지게 된다면은 342만 달러 수익을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네요. 던지지 않기를 그래도 바라보고, 그 다음으로는 SNX 고래가 230만 달러 상당의 신세틱스 SNX를 코인베이스로 입금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던질 가능성이 있겠죠. 이어서는 시바이누의 레이어2 프로젝트인 시바리움의 이더리움 연결 브릿지가 공개적으로 테스트를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시바이누 가격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펌핑 한번 줄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는 샌드박스 호재입니다. 영국 최대 국립공공 박물관인 대형 박물관이 샌드박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메타버스상의 가상 박물관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저도 잠깐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던 텔레그램, 보시죠. 유니봇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초기 투자자들은 200배의 수익을 보고 있다라고 하네요. 제가 영상에서 잠깐 소개드린 후에 50% 정도가 상승한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더욱더 쭉쭉 올라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유니봇과 같은 텔레그램, 봇 관련된 코인들 목록이 여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11가지가 나열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더 있지만은 시총이 40만 달러 이하인 것들만 모아본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중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이 있겠죠. 자,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코인들, 잡코인이라고 봐야 되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마치 밈코인 투자하듯이 조심조심해서 투자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당 소식을 끝으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내일은 휴방입니다. 잘 쉬고 오라고 몇몇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있어가지고 일하러 갑니다. 자, 그래서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주말 시청료,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꼭 부탁을 드립니다. 긴 광고들은 당연히 패스하셔도 되는데 짧은 것이라면 마지막까지 틀어주신다면 제 채널에 더욱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